아시아나항공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아시아나항공의 예비 입찰이 마감이 돼요. 그래서 마감 전에 이제 분위기가 어떤지, 그리고 지금까지 그 매각이 진행된 내용들은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지, 네, 그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아시아나항공을 보는 관점은 간단하죠. 네, 자회사인 뭐 에어 부산이라든지 에어 서울 이런 기업들은 탐이 나지만 모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은 그다지 탐이 나지 않는다. 네, 이게 중론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항공업황 자체가 좋지가 않고, 물론 업황이라는 것은 항상 순환이 되기 때문에 다시 좋아지겠죠. 근데 지금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좀 가지고 있는 빚이 많다 보니까 인수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 빚을 다 끌어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적극적인 인수를 조금 꺼리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그 매각가부터 한번 볼게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흥행하는 분위기는 사실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뭐 한일 관계라든지 뭐 이런 악재들이 좀 있어서 지금이 사실 성수기잖아요. 성수기가 물론 8월이긴 한데, 네, 9월까지 좀 이어지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객 부분, 물류 부분 모두 다 그다지 이제 성과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그 예비 입찰이 마감이 되는데요. 이번 매각 대상은 이제 아시아나항공의 구주 6,800만 주 정도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지분 한 31%입니다. 31%. 네, 금호산업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규로 발행하는 플러스 신주까지 모두 다 인수를 하는 방식이다.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상하고 있기에는 그 구주 같은 경우 인수대금이 한 4,500억 원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신주 발행 금액 그리고 경영권 프리미엄 금액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은 약 1조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1조 원만 있다고 인수를 할 수 있냐? 네, 그런 개념은 또 아니에요. 그런 개념은 또 아니고 산업은행이나 채권단이 이제 그 아시아나항공에 5천억 원을 또 투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 그에 따른 기존의 아시아나항공이 가지고 있는 이제 부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모두 다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가지고 있는 그 알짜 자회사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에어 서울, 그다음에 이제 에어 부산 등등, 네, 한 6개 정도 되는 거죠. 까지 다 합쳐서 네, 통으로 지금 매각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매각 금액은 약 2조 원 수준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2조 원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큰 돈이에요. 2조 원이면은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웬만한 그 중견기업 한 3, 4개 정도까지도 인수할 수 있는 돈이에요. 그것도 통째로 인수할 수 있는 돈. 엄청 큰 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채 부담을 안고까지 이걸 통매각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심이 있죠. 지금까지 나온 바에 의하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겠다라고 하는 주체는 일단은 애경그룹. 애경그룹이 가져가는 이유는 이제 제주항공이 있기 때문에 시너지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애경그룹이 지금 뛰어든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 사모펀드인 KCGI가 뛰어든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애경그룹은 제주항공과의 시너지를 위해서 그 이번 인수를 좀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시장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죠. 왜냐면 애경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품기에는 기업 규모가 작다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애경그룹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3천억 정도 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2조 원 정도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돈이 부족하잖아요. 결국은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하는 쪽으로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잘 진행이 되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은 애경그룹이 단독으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 KCGI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성격 자체가 사모펀드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단독 인수를 하진 않아요. 결국은 재무적 투자자, FI라고 불리죠. 재무적 투자자를 찾아야 되는데 그 재무적 투자자를 찾을 수 있을지?
대한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애경그룹이랑 KCGI인데 실제로 두 군데 다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 오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나항공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새로운 이슈 때문이죠. 신규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미래에셋 대우입니다. 신규로 진입할 것으로 보이는 기업은 미래에셋 대우 증권사죠. 네. 근데 미래에셋 대우도 역시 이제 단독으로 사기는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각 대금이 거의 2조 원 안팎으로 설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미래에셋 대우가 함께 손잡을 파트너로 염두하고 있는 곳이 현대산업개발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기존에 이제 인수 의사를 밝혔던 애경그룹 혹은 이제 최근에 인수 의사를 밝히고 있는 KCGI보다는 이제 막 이슈가 부각되는 미래에셋 대우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게 현실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도 뭐 SK라든지 한화 이런 데는 별로 이제 인수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삼성 얘기도 조금 나왔는데 역시 뭐 아무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좀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나온 기업들 중에 결정이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중에서도 그나마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미래에셋 대우가 현대산업개발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인수를 하는 것이 사실상 가장 현실성이 있겠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네, 지금으로서는 일단 예비 입찰에 대한 마감 결과를 보기는 해야겠습니다만 아직까지 흥행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약하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아시아나항공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조금 커졌다.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분리매각을 추진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분리매각을 추진하게 되면 자회사인 에어부산이나 이런 종목군들은 또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리매각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보는데 아직까지는 통매각 관점을 유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체크 포인트는 두 개입니다. 오늘 오후에 예비 입찰이 마감될 때 실제로 어떤 기업들이 목록에 올라와 있는지를 보셔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끝까지 통매각을 유지하는지 혹은 통매각이 어렵다라고 판단해서 분리매각을 추진하는지. 그래서 분리매각을 추진하게 되면 자회사들의 주가는 단기 급등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오늘의 예비 입찰 결과를 좀 확인하시면 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까지 감안해서 좀 확인하시면 좋지 않을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